네. 오늘은 이제 독해에서 문제 유형들을 좀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계속 풀고 있었지만 또 도움이 될 만한 팁 같은 것들, 어느 부분에 정답이 또 잘 나오는 그 구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배우고, 특히 파트 7은 말 바꾸기 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이제 공식들, 그들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많이 더 잘 맞췄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번부터 해보면, 이제 제일 많이 나온 첫 번째는 이 주제, 목적을 묻는 유형이죠. 자, 글의 주제나 목적을 묻는 문제를 빨리 풀고 싶다라면, 특히 편지, 이메일, 기사, 공지사항에 자주 나오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죠. 일반적인 글의 전개상 주제나 목적은 특히 지문 상단 제일 위에 먼저 제시되므로 여러분들이 그거 먼저 보고 혹시나 좀 어려울 때는 중간 정도에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더 어려울 때는 하단까지 마지막까지 읽고 소거를 해서 풀면 돼요. 쉬운 문제는 잘 풀리는데 특히 어려울 때는 뭐냐면 이 A, B, C의 보기가 우리가 해석은 가능한데 생각보다 이 해석하는 폭이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본문의 단서를 찾더라도 정답 찾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잡고 풀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지체되니까 빨리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알겠죠? 글의 목적이 쉬울 땐 되게 쉬운데 어려울 때는 보기가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자, 유형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질문 유형 보면 이 purpose라는 게 중요한 거죠. 목적이 무엇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왜 이메일을 썼는지, 제시카가. 세 번째는 어떤 주요한 토픽, 그죠? 공지사항이 뭔지. 네 번째는 mainly discuss, 주로 토론되는 게 뭔지. 다섯 번째는 announcement, 회람의 주제가 무엇에 관한 건지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이 선택지 유형에서 정답 잘 됐던 5가지를 보면 특히 이제 목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투부정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경연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competition, 경연, 콘테스트라고도 하죠. 콘테스트, 경연, 이벤트란 단어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왜 이메일 썼냐라고 하면 to ask for refund, ask for에 들어온 이게 뭐냐면 요청하는 거예요. request, 환불을 요청하는 거예요. money back, 돈을 다시 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메인 주제로 많이 나왔던 게 바로 appointment promotion인데 특히 appointment의 동그랗지 이게 임명이라는 게 뭐예요? 임명. 누구에게 직책을 임명하는 단서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면 승진 아니면 또는 아까쯤 배웠던 hiring, 채용이라는 거예요. 채용. 알겠죠? 그래서 토익에서 appointment가 나오면 뭘로 바뀐다? hiring이나 promotion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또 어려울 때는 advancement라는 승진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조합을 잘 활용할 수도 있어야 정답이 쉬워져. 알겠죠? 네 번째는 바로 매출 증가의 원인들이죠. 그래서 토익에서는 increase라는 단어, 증가된 이라는 단어 활용 많이 되죠. 또 rising 이런 단어, growing 이런 것들 정답으로 우리가 영작을 많이 주는 거예요. 토익이. 그리고 이제 주제 같은 경우는 a daily schedule of community festival이라고 해서 특히 festival이 뭐죠? 축제죠. 축제. 그죠? 이 축제에 대한 일정들. 스케줄, 그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문제풀이 전략을 볼까요? 첫 번째로는 이 지문의 제목에서 단서를 찾자. 이 지문의 제목 같은 경우는 볼드체라고 해서 아주 진한 색이 있는 거 있죠? 초반부에 진한 색을 좀 많이 읽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사 헤드라인이나 이메일이나 공지의 제목에 주목을 하시면 되는데 제목을 읽어봐도 글을 쓴 목적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리란 단어 뒤에 이제 주제가 나와 있죠. 리란 단어. 이게 이제 원래는 regarding의
줄임말이죠. 아니면 이제 주제라고 하면 이렇게 subject라고 하죠. subject. 이제 여기를 주제 부분을 잘 들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답의 단서로 이제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한색을 참고하던가. 자, 전략 두 번째에서는 지문의 서두나 결론에 주목을 하자. 그죠? 기사 편지 같은 서술문에서는 이 서두의 주제나 목적이 제시되므로 아까 좀 말했던 때로는 중반이나 결론 부분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려울 때는 차라리 풀지 말고 놔뒀다가 제일 마지막에 풀어요. 내가 딱 안 풀리면 그냥 다 읽고 나서 내용 이해해서 푸세요. 어려울 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읽고 주제를 파악하자. 전략 3는 전환어구나 접속사 등에 유의해서 글의 맥락을 짚어가야 하는데 특히 앞 내용과 연결되는 주장 제시에서 특히 이런 접속부사를 잘 활용해야 돼요. 접사나 therefore나 so 뒤에 정답이 잘 나오는 거예요. 또는 이제 상반되는 주장을 제시할 때는 여러분들 아까처럼 배웠듯이 however나 yet이나 but이라는 그러나 뒤에 또 정답을 많이 줘요. 그죠? 독해에서 그런 것들 좀 활용하면 또 쉽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 가가지고 문제 있는데 한번 여러분 1분 드릴게요. 한번 잘 가려놓고 빨리 한번 풀어봐요. 1분 네, 금방 풉니다. 네, 뭐 금방 풀었나요? 자, 일단 메모의 목적인데 우리가 독해 풀 때 A, B, C, D 좀 읽지 말라고 하죠 선생님이. 예, 읽으면 또 본문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우리 LC에서는 읽었어요. LC에서는 읽었지만 독해에서는 좀 안 읽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아까쯤에 배웠듯이 우리가 주제를 파악할 때 선생님이 살짝 표시했는데 리라는 단어 봤나요? 리? 그지? 거기에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appointment라는 단어 써있죠. 이걸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임명이란 뜻도 있고 예약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뒷내용을 보니까 루이사 멘데스가 executive 하면 이제 중역으로서 이렇게 임명이 된 거니까 승진된다 이 말적이고 또 제가 살짝 표시했죠. 뭐라고 써있죠? has been promoted to the position. 바로 이 promote라는 단어도 여러분들이 잡으셔가지고 승진되었다라는 이제 키워드로 이렇게 되는데 자, 보기를 가보죠. 보기에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뭐 A번에 동사보다는 이렇게 명사의 키워드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죠? retirement는 은퇴예요. new owner, 그죠? new owner, 그죠? promotion, 어때요? promotion 괜찮나요? C번에 승진. new customer, 아니죠? 뭐 이런 식으로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아래는 선생님이 그 패러프레이징이라서 토익에서 역대급으로 많이 되는 거 살짝 빨리 이제 이해를 해보죠. 첫 번째, 1번. 자, 퇴근하다라고 하면 영어로 지난 부분 읽을게요. 우리 해야 할 게 많아서 get off, leave, 그죠? 일찍 퇴근할 수도 있고 늦게 퇴근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회의를 취소한대. 취소하면 뭐예요? 이렇게 cancel. 그 다음에 cut off. 토익이 좋아하는 게 이제 change라서 change. 일정이 변경다라고 해서 우리가 change라는 단어를 많이 줍니다. 여기에서. 자, 세 번째는 이제 비용을 줄이는 거. 별표 칠게. 이건 진짜 많이 나오니까. 비용을 줄이다 뭐라고 영어로? cut down, reduce. 좀 어려운 것들 쭉 적어봤어. mark down, curtail, decline, drop, trim, 그죠? lower, decrease. 그래서 가격을 줄이는 거예요. 옆에 이제 가격 좀 세 가지 적어보세요.
가격 세 가지 뭐 있었지? 이렇게 price, cost, rate. 가격을 막 줄이는 거죠. 가격을.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참조하다라고 해요. 참조하다라면 refer to나 consult라는 단어가 사람일 때는 상담하다인데 이렇게 이제 만약에 스케줄이 나오면 참조하다로 바뀌어요. 그죠? 해석 잘 해주셔야 돼. 나중에 시험장 가서. 그리고 이 stop by도 엄청 잘해요. stop by가 잠시 들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visit라는 단어로 많이 바뀌어요. 알겠죠? 우리 잠시 들리다 한번 읽어볼게요. stop by, drop by, come by. 알겠죠? 이 by가 따라가요. by. 옆에라는 by. 자, 6번은 이제 뭔가 이제 일을 그만두는 거야. 그죠? 우리가 사임하다라고 하면 resign이라고 하고 일을 이제 그만두다라고 하면 quit나 stop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직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understaffed라고 하는 거예요. 인원이 모자란다는 거지. 선생님이 세 가지를 적었어요. 그 뜻이 살짝 바뀌길래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retire라는 뜻이 뭐예요? 한번 은퇴하다죠? lay off, dismiss 뭐냐면 한국말이 일시적으로 해고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fire는 그냥 해고 당하는 거예요. 너 일 못해가지고. 알겠죠? 그냥 뉘앙스는 조금이 다릅니다. 7번은 등록하다. 잘 나오죠? register for, enroll, put in for, apply for 이런 것들. 옮기다, move라는 단어. 그리고 이전하다, relocate라는 단어를 토익에서 엄청나게 정답을 줍니다. 그래서 another 장소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another 장소 이렇게 또 다른 장소로 갑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요. 자, 이어서 또 이제 두 번째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유형을 봅시다. 자, 구체적 정보를 준대요. 구체적 정보. 두 번째에서는 이 구체적인 정보는 난이도가 쉬워요. 그리고 빨리 풀 수가 있는 거야. 육하 원칙을 물어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하는 정보를 빠르고 또 누구보다 정확하게 찾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질문의 유형을 보면 이런 거죠. 야, 누구냐? 누가? 그죠? 이 양식을 작성해야 하냐? 누가? 그러면 이제 선택식 유형에서는 누구냐? new employee가 양식서를 작성해야 한다라고 하면 new employee를 주면 너무 어려우니까 뭐라고 한다겠어요? 아까쯤에 신입사원을 a new hire, a new recruit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hire이나 recruit가 명사로 뭐라고요? 신입사원인데 여러분들 이걸 해석을 못 해봐. 얼마나 서글퍼.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new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new. 또는 이제 직원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employee라는 거죠. employee. 새로운 직원이다. 이렇게 정답. staff도 쓰죠. staff. staff다. 자, 토익이 이제 new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new라는 단어를 정답을 좋아한다. 세미나가 왜 연기되냐 물어봐. 왜? 자, 여러분 Y 같은 경우는 어디 D를 잘 들어야 돼요? because나 due to D를 잘 들어야 돼. 잘 듣는 게 아니고 잘 봐야지. 그래서 이제 왜 연기되냐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야. It was postponed due to renovation이라는 거. renovation. 이게 뭐냐? 개조보수라는 거야. 그래서 토익에서 renovation의 유의어들이 꽤나 많아.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적어놨으니 꼼꼼하게. construction, renovation, remodeling, refurbishment. refurbishment은 뭐냐? 재단장이라는 거죠. 재단장.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죠. 업그레이드. 뭔가 이제 좋게 좀 업그레이드 한다는 거죠. 업그레이드. 그죠? 새롭게 하는 거죠. 등급을 만들어. 자, 언제 등록일이 마감이 되냐라고 해서 데드라인 나오죠. 그러면 이제 일정에 집중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일정에 by the end of the month 하면 이제 월말까지 이렇게. 자, 4번은 편지에 동봉된 게 뭐냐? 그렇게 동봉된 거 많이 물어보죠. 그렇죠?
a new brochure. 소책자라고 해서 우리가 pamphlet, leaflet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마 leaflet은 좀 어렵죠, 여러분들? 단어? 동봉했다라는 단서가 꽤나 많습니다. 알겠죠? 거기 적어놨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동봉됐다. 이렇게. 뭐 동봉됐다 하면 설명서도 잘 나오죠. 설명서, instruction이나 매뉴얼 아니면 이제 우리 저번에 배웠던 보증서, 워런티 이런 것들. 자, 회원은 어떻게 할인받을 수 있냐? 할인 이야기 많이 나오죠. 어떻게 할인받아? 라고 하면 by submit, 제출함으로써 멤버십 카드. 그래서 뭐 토익에서 제출하다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알겠죠? send in, turn in, drop off. 아까 치면 뭐 배웠어? carry라는 단어 배웠죠. carry. 그치? 이제 가져와라. 그죠? 자, 문제풀이로 가볼게요. 1번은 질문에서 제시한 단어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지문의 상단부터 읽어주시고 특히 이제 이 말 바꾸기, 패러프레이징이 많아요. 독해에서는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주의해줘야 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잘해야 할 게 뭐냐면 본문에서 나온 이 고유명사나 숫자에 집중을 해야 돼. 육하원칙 문제다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직책명도 잘 들어주시고 또 제품명이 나오면 어떤 이름인지 그 제품이 선생님도 고유명사 나올 때마다 이게 제품명인지 야가 사람인지 이게 회사인지 응?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숫자가 나오면 특히 이제 몇 %인지 아니면 날짜는 언제인지 그죠? 숫자가 나오니까 몇 명이 오는지 그런 걸 예상을 해줘. 어제도 막 연계지문 보니까 뭐 특히 날짜 말할 때 하루 전에 이렇게 말해. 뭐라고요? 하루 전에 아니면 하루 후에 하면 예를 들어서 7월 20일이라고 말하면 하루 전이면 7월 19일이 되는 거고 목요일이라고 하면 수요일이 되는 거고 그죠? 하루 이후에라고 하면 원래 수요일이라면 목요일이 되는 거고 7월 22일이 되면 7월 23일이 되죠. 그러니까 before나 after 같은 것도 되게 잘 활용하더라고. 꼭 가네들이 문제되는 패턴을 보면. 그렇죠. 독히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그렇죠. 자, 세 번째는 전환 오구 접속사를 잘 봐야 특히 이제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짚어봐야 돼요. nevertheless, nonetheless, in spite of. 그러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그죠? 잘 봐야 돼. 자, 그러면 우리 또 문제가 있죠. 토익 포인트 한 장 넘겨보시고 또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떻게 하면 방문객이 20%죠.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냐? 20% 빨리 찾아보셔. 자, 보기 읽지 말고 20번 찾는 다음 내용 이해한 다음에 풀어주세요. 네. 자, 초반부에 나왔나요? 그죠? 여기에 뭐라 했어요? save 20%겠죠? 20%를 할인받을 수 있대. 어떻게? 패밀리 멤버십이, 그죠? 페어필드 주로, 네가 프레젠트가 뭐야, 뭔가 제출했을 때. 그죠? 이것이 사용된 티켓인데, 뭐와 함께 너의 멤버십 지원서와 함께 제출됐을 때라고 했어요. A번 그룹의 한 부분이 되는 건가요? 자, B번 제출하는 건가요? 사용된 엔트랜스 티켓을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제출하라고 했죠? 사용된 티켓을 뭐와 함께 정답 B번이네. C는 연락을 취해라 투어 가이드에게 D번은 확인할 예약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present라는 단어가
이 submit라는 단어로 바뀌었고, 사용된 티켓이 여기에서는 사용된 티켓 그대로 줬네. 그지? 동사만 바뀌었네. 자, 패러프레이징 봅시다. 총 8가지.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준수하다죠. 복장 규범을 우리가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준수해야 돼. comply with follow죠. 그 외에도 또 어려운 것도 쭉 적어봤어요. 보시고. 2번 별표. 무료로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free of charge, and no cost. 앞에 부사어휘도 많이 나오죠. completely, absolutely. free, complimentary, for nothing, underhow. 특히 courtesy of 저번에 배웠죠. 우대하는 게 뭐라겠어요? 무료로 제공한다라겠지, 그죠? 자, 4번은 not until 해석 잘하기, not until. not A until B는 B 해서야 비로소 A 한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begin이라는 단어 바뀌어요. begin. 시작할 거다. 그죠? 그리고 저렴하다라고 하면 reasonable, affordable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검토하다라는 단어 뭐예요? review, go over, look over 이런 것들 검토하다. read through 이런 것들 검토하다.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 eligible for, qualified for 이런 것들 또는 entitled 또는 뭐 토익에 잘 나왔던 단어 거기 안 적혀 있는데 deserve라는 단어. 받을만하다라는 거죠. deserve라는 단어가 받을만은 하다 이렇게 자격이 있다. 자, 마지막으로 2주에 한 번용으로 every other week, every 2 weeks 이게 every가 뭐뭐마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좀 잘 해석을 해주세요. 만약에 on 뒤에 여기 이제 Sunday가 나올 수도 있고 on 뒤에 Sundays라는 게 S가 붙을 수도 있어. 이때 여러분들이 차이점이 뭐냐면 on Sundays 같은 경우는 S가 왔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every Sunday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일요일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죠. 알겠죠? 반복이 있는 거예요. S가 있냐 없냐 꼼꼼하게 보셔야 돼. 뭔가 일정을 말할 때 그런 게 있으니까 또 한번 알아두세요. 혹시 아는 사람은 아는데 처음 하신 분은 잘 몰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every가 뭐뭐마다 이런 해석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보죠. 사실관계를 묻는 유형이다. 이 사실관계를 물어볼 때는 좀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이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다 보니까 이 지문과 선택지 내용 전체를 이렇게 차근차근 대조하고 또 꼼꼼하게 읽어가는 게 왜냐면 패러프레이징이 4개 중에 3개가 다 돼버리니까 그게 복잡해요, 생각보다. 그래서 가끔씩 예전에 저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학생 때, 막 자꾸 막 그걸 막 집착하게 되잖아. 막 찾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보기 중에 우리가 소거를 하면서 풀어야 하는데, 막 그게 틀렸다고 굳이 본문에서 막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본문에서 언급 안 할 수도 있거든, 내용 자체를. 우리 사랑이가 요즘 좀 스트레스를 받았나봐. 이제 4살이 되다 보니까 기저귀를 떼야 하는데, 잘 때 기저귀를 못 떼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좀 강요를 했어요, 딸한테. 너 이제 4살인데, 쉬싸면 아기다. 자꾸 비교하니까 애기가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평소에 괜찮다가 잠자기 전에 그렇게 막, 오줌이 배라고, 더러운 얘기, 죄송해요. 아무튼. 그리고 뭐냐면, 오줌 화장실 안 줬는데 잘 못 사겠다고, 그러면 안 나와요, 막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병원 가봤더니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으면 또 잘 안 풀려, 문제가. 그런 것처럼 막 너무 긴장해, 사람이. 또 내가 틀릴 것 같네? 무슨 말이지? 막 이런 거야. 예민해져가지고. 그래서 좀 비교를 좀 더럽게 비교했지만 요즘 저희
우리 가정에 지금 제일 큰 문제예요. 얘가 되냐 안 되냐 그런 건데 아무튼 많이 힘들어하길래 애기가 요즘은 그냥 편안하게 하고 있어요. 잠도 막 계속 막 애기가 9시 10시면 자야지. 이게 어린이지. 어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막 또 그것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병원 갔거든. 병원 가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가만히 냅뒀대요. 냅뒀어. 그러니까 12시에 자요. 혼자 말하다가 누워서 아무 말 안 하고 옛날에 혼났는데 신나 있어요. 12시. 늦게까지 일어나고.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언급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에이 그래 아니겠지 하고 그냥 이거겠지 하고 푸세요. 자, 질문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새로운 재활용 정책에 대해서 이제 사실이 뭐냐 이렇게 true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런 걸 읽어야겠죠. 1번을 보면 as of March 1st 하면 3월 1일로부터 이 정책이 go into effect예요. 특히 이제 이런 어려운 어휘를 줘. go into effect라고. 뜻이 뭐래요? 뭐뭐로부터 뭐예요? 시행하다. 효력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3월 일부로 시행할 거다. 새로운 정책이. 2번은 이제 그 설문조사에 대한 어떤 결과가 indicate, 나타내는 게 뭐냐라는 거죠. 일단 이제 여기 뭐라 했어요? Most of customer들이 satisfied with the service라고 하면 이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 satisfy라는 단어가 특히 많이 줬던 게 뭐냐면 대만족했다라고 해서 영어로 complete satisfaction. 그러니까 satisfy라는 단어가 satisfaction이라는 단어로 바뀌고 좀 어렵게 바뀌는 거예요. 단어가. 동사가 명사어로 바꾸면서 그렇게 이제 가네들이 출제자들이 단어를 살짝 바꿔요. 자, 그리고 이제 자격 요건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 자주 나오는데 특히 이제 3번에 이런 말이 있죠. Being bilingual is preferred 하면 이 by가 to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lingual가 이제 언어죠. 그래서 2개국어를 하는 것이 prefer 선호된다. 또는 플러스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플러스 추가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자격 요건 아닙니다. 그나마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니까 여기서 조심하셔야 알겠지? prefer나 플러스라는 단어가 나오면 선호하는 거지 꼭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야. 그것만 잘 하시면 돼. 그리고 시스템의 장점으로 언급되지 않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가격에 대해서 많이 reasonable하다, 저렴하다 이렇게 많이 하죠. 특히 이제 가격에 대해서 말했을 때 우리가 비싸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비싸다라는 단어를 또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expensive하다, pricey하다, 그다음에 이제 costly하다. 이 세 가지의 단어가 뭐냐면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죠? 비싸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price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해석을 못해. 해석을 못하니까 꼭 암기해 주셔야겠죠? 가격이 비싸다. 가격이 장점이다. 그리고 4번은 됐고 이제 5번이구나. 5번은 이제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 게 뭐냐? 무료로. 그러면 이제 런치가 is not covered 한다. 그러니까 not이라는 단어를 줍니다. 그래서 토익에서는 이제 반의적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무료다라고 하면 뭐야? 돈을 필요할 필요가 없다. not pay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conference fee, 점심 식사는 회원 참가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부정적 반의어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예, 자, 문제풀이 전략 첫 번째, 지문과 선택지 내용을 대조하면서 확인하자. 두 번째, 다른 문제를 풀고 난 뒤 not true 문제를 나중에 풀자. 뭐 이런 방법도 있네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시간을 좀 더 절약할 수가 있대. 그리고 세부 내용을 좀 더 빨리 파악할 수 있대. 왜냐면 그게 막 내용이 집약적으로 한 곳에 나올 수도 있는데 가끔씩 그냥 어렵게 내려면 전체 다 읽고 푸는 문제 나오고 그런 게 좀 헷갈려요. 세 번째,
내용 추가의 부사들이 나올 때 뒤에 정답이 잘 준대. 뭔가 추가적인 내용을 줘요. Moreover, furthermore, beside, in addition, on top of that. 그래서 and, also, plus, additionally 뒤에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줄 때 정답이 잘 된대. 자, 이제 문제 한번 봅시다. 사실관계 파악한 문제. 도표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재활용되지 않는 게 뭘까요? 이렇게 말해요. 별로 시간이 없어서 밑에 표시 살짝 했어요. 자, 뭐라고 써 있어요? polystyrene, light bulb, and에 들어오죠. and. 아까쯤에 선생님이 이 추가 정보 뒤에 정답 잘 나온다겠지, 그죠? 거기 뭐라 했어요? colored envelope라고 했어요, 그죠? 색깔이 띄는 봉투들이 cannot be recycled at all. 그러니까 우리 not at all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not at all은 뜻이 뭐냐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전혀 재활용될 수 없다. 저번에 청소부 아저씨 혼났어요. 쓰레기 박스에 비닐하고 잘 분리해야 하는데 왜 자꾸 안 하시냐고. 죄송합니다. 일이 많아졌다고 자기가. 하는데 되게 착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다음에는 잘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잘하면 잘할게요. 네. 자, 그래서 재활용 안 되는 게 뭐예요? 정답 그대로 C번에 colors envelopes라는 게 정답이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잘 해주시고. paraphrasing 8가지 좀 볼게요. 요청하다, put in for, call for. 와, 단어 어렵다. put in for, call for. 늦어도 뭐뭐까지, no later than. 최근에 배웠던 거다, 문법에서. by, at the latest. 전에란 표현, before, prior to. 4번에 별표 치기에 잘 나오니까 담당하다라고 해요. in charge of, be responsible for. 기억해 주시고. 휴가란 단어, leave of absence. 이 단어가 좀 어렵죠. leave of absence. 이 단어 좀 어렵고. vacation이나 break는 누구나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복사하다라는 것은 make copies, duplicate. duplicate가 어렵겠죠, 보기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단어보다는 또 내가 좀 바로 뜻이 떠오르지 않는 단어에 좀 표시를 많이 해주셔야 돼. 그런 게 정답이 잘 되니까 보기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 해석되는데 보기에 단어를 해석 못해서 못 찍는 거예요, 결국은. 알겠죠? 자, 7번은 제출하다. 많이 했지? 안 하고. 8번은 구하다. seek, looking for. 이런데 쉽네요. 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추론 유형을 가볼게요. 자, 우리 네 번째 추론 유형에서는, 제일 어려워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되게 많이 틀립니다. 선생님도 너무 어려워요, 풀 때마다. 머리를 더 써야 돼. 이 추론할 때는 보통은 이제 본문을 읽고 나서, 이 정도 되겠구나라고 풀 때도 있지만, 가끔씩 어려울 때는 어떤 경우냐면, 본문에 나오지 않았는데 전체의 상황을 바탕으로 배경지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도 나오기도 해요. 그럼 이제 이 배경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기출했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한국말도 많이 읽어보시면 저번에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오던데 그래서 토익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공식서에도 만들어놨겠지만 독해에서 추론 문제를 냈을 때 과거에 해본 적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많이 과거에 해본 적이 있었다. 이런 것들 추론해가지고 또 하나 뭐 말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까먹었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뭔가 상황을 파악해서 이제 찍어줘야 돼. 대충 문맥상 내용상 보고 당연히 이런 거 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전혀 몰라. 그런데 내가 뭐 회사 생활 하면서 그런 걸 경험해봤고 특히 이제 비행기를 타본 사람하고 비행기를 안 타본 사람하고는 거기에서 이러한 사건들을 잘 모를 수도 있지. 승무원이 와서 인사해주고 뭐 짐을 머리에 짐칸에 집어넣고 자기 뭐의 어떤 작은 물건들은 다리 밑에 놓고 안전벨트를 매고 또 후에 뭐 음료수나 담요를 나눠주고 방송 듣고 이런 것들 내 경험해본 사람 쉬운데 안 해보면 모르는 거야.
뭐 물건이 20kg 이상 뭐 남으면 돈을 더 내야 하고, 그 무게를 재기 위해서 뭐 아무튼 뭐 한 번에 싣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려운 거니까 그때부터 충분히 많은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추론 문제에서는 이 지문에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그 토대로, 본문의 토대로 예측 가능한 상황, 이 상황이 중요해요. 상황, 시츄에이션을 미루어 짐작하는 유형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말처럼 쉽지 않아. 그래서 지문의 전후 맥락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대요. 와, 어렵다. 자, 1번 가보죠. 자, 피에스타에 대해서 암시되는 게 뭐냐? 피에스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요, not until, 비로소 월요일에 도착할 거래. 그죠? 이 도착할 거라는 것은 뭐냐? 지금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없을 수도 있고. 나중에 온다라는 거. 자, 두 번째. 호텔에서 suggest가 제안하다가 아니라 암시하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파트 7에서는. 그래서 암시되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해. 그러면 호텔의 객실 점유율이 drop, 떨어졌다. 그죠? 그러면 호텔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수익률을 내고 있어요? 못 내고 있어요? 못 내고 있다. 그럼 뭐야? 곧, 그죠? 망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추측이 가능하겠다. 3번 문제는 취업 박람회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해요? 행사가 well attended 했다면 참석률이 엄청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이벤트가 뭐야? successful,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든가 아니면 popular, 인기가 많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토익에서는 독해에서 뭐가 나오면 정답이 잘 된다고요? popular, 알겠죠? popular 나오면 정답 많이 찍어줘. 시즌에 인기 많다. 그죠? 행사가 인기가 많다. 되게 너무 많이. 그렇지.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에 대해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reduce, 줄여줄 건데 배송 비용을 줄여줄 거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방법이 효율적으로 뭔가 생산을 내는 거죠. 자, 회사는 무엇을 할 것 같냐? 이렇게 most likely가 나와요. 아마도. 그랬더니 회사가 오픈할 건데 또 다른 지사, 브랜치가 지사죠. 그러면 이제 뭐 하냐면 사무실을 뭐 하는 거예요? expand, 확장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expand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확장할 거다. 자, 알겠죠? 어떤 이제 회사나 부서를 확장할 거다라는 단어. 회사나 부서. 그래서 이제 우리 브랜치라는 단어를 토익에서는 어떤 단어로 많이 주냐면 우리 로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로케이션을 위치라고 해석하지 마시고 토익에서는 회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회사. 그래서 브랜치, 로케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회사의 의미를 받아주죠. 회사. 많이 못 찍으니까 사람들이. 자, 1번. imply, info가 들어갈 경우 추론 문제다. 그죠? 내용을 근거로 충분히 판단 가능하대요. 전체적 내용을 근거로. 2번. 문제 유형에 따른 공략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구체적인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추론 문제가 예를 들어서 제임스 이렇게 나오면 제임스만 보면 돼. 쉬워. 제임스만 찾아가지고 그 제임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냐면 in the email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메일 안에서라고 하면 그 이메일을 다 봐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어디에 나올지 몰라. 그죠? 그래서 선택지와 본문을 동시에 확인하면서 정답을 추론해야 하는데 그날 컨디션에 따라 잘 보여요. 선생님 또 저녁에 독해를 많이 푸는데 잘 안 보여요. 잠아가지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컨디션이 좋아야 잘 보이는데 그날따라 판단력도 흐릴 때 되게 못 풀어. 내가 그 단서를 잘 찾아야 하는데 내가 좀 착각해 혼자. 아래를 봐. 위를 더 봤어야 하거든. 아래를 보다가 또 틀리는 경우가 있어.
독해가 뭐가 딱 나온다는 말 못해.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풀어봐야 돼. 풀어보고 비슷한 유형 문제 나왔을 때 그때 좀 접근이 쉬워요. 전략 3. 전화번호 접속사 등의 유의해서 결론을 내요. 이번에 결론. In conclusion, in short, to sum up, finally 이런 단서 뒤에 결론을 내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추론 유형 문제 한번 봅시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질문 볼까요, 먼저? 이 문서에 대해서 추론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이제 송장이 나와요. 송장이라는 뭐예요? 우리가 주문했던 거에 대해서 무엇의 수량을 말하고 가격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게 송장인데요. 송장 안에는 특히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outstanding balance라는 단어가 있죠. outstanding balance의 밑줄이고 뜻이 뭐죠? 미지불의 잔액이죠. 그죠? 근데 날짜가 October expense라고 해서 10월 달에 비용이 $70였어요. 근데 인보이스의 날짜는 December 2nd예요. 12월 달이에요. 미지불의 잔액은 10월 달이었고요. 12월 달 전에 10월 달이죠? 토익에서는 어려울 때 과거에 한 적이 있다라는 공식이에요. 자, 보기를 봅시다. A번 고객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변호사의 여행 비용을 B. 변호사가 일을 했었다. 해왔다. 고객을 위해서 과거에 C. 케이스, 소송, 사건이 연루됐다. 연군대 두 가지 도시에서 D. 고객은 예상된다. 여행을 하는데, 이동하는데 정기적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과거에 해왔다라는 키워드 뭐죠? In the past에 동그라미치고 정답 B번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과거에 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공식을. 그래서 과거에 해본 적이 있다라고 했을 때 yesterday나 어제, before 전에 했다라고 많이 나오죠. 전에. 최근에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listen. 과거는 아니지만 뭐 현재라는 단어 많이 나오니까 currently. 또는 학원에 썼다, 지금 안 한다, used to 부정사. 이런 것들이 좀 나올 때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잘 해주시고 과거에 했었는지만 잘 보시면 돼요. 너무 토익이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자, 파트 7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지똑지게 잘하고 정답의 단서를 잘 보고 풀면 좋지만 이 문제라는 게 유형이 있고 또 정답이 잘 되는 패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없고 빨리 찍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걸 계속 풀다 보면 다 못 푼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까워요, 시간이. 그래서 만든 거니까 틀리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음에 더 잘해서 맞추시면 됩니다. 네, 자, 패러프레이징 볼게요. 1번 곧 도착한다라고 하면 soon이라는 단어가 shortly로 많이 바뀌고요. 2번 가십시오라고 했을 때 어려운 단어가 make your way to죠. 이걸 우리가 proceed to 이렇게 나아가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급격하게라고 해요. 올라왔다라면 sharply increase, dramatically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요. 자, 직원을 더 고용해야 한다라고 하면 hire more workers라고 해서 이걸 또 반의적으로 표현하죠. 어떤 상황이에요? short-handed라고 해요. 뜻이 뭐예요? 일손이 모자란다. 이거랑 또 잘 나왔던 게 뭐였죠? understaffed 한번 해볼까요? understaffed 잘 나왔죠? 자, 그리고 휴가라는 단어는 우리가 vacation이라고 하고요. 또 토익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take some time off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예정대로 열린다, unschedule이라고 하고, 토익이 좋아했던 표현 정답은 as schedule이거든요. 이런 어려운 단어를 써요. SPP 공식 아시죠? 뭐뭐 했던 대로. 그래서 예정했던 대로, 일정이 잡힌 대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일정 나온 3종 세트가 on schedule, 빠르다, ahead of schedule, 늦었다, behind schedule도 꼭 암기하셔야 돼요. 정답이 단서가 잘 되니까. 가능한 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누구나 아는데 또 이 표현 나오면 또 못 찍어. and your earliest convenience라는 표현이 나올 때 보기에 정답 잘 선택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려운 표현을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면 보기에 이 단어를 쓰니까 토익이. 네. 자, 문제를 처리하다 address라는 단어가 우리가 handle로 바뀐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최근에는 뭐가 잘 나온다고 했어요? reserve라는 단어랑 그리고 여기 없네. 왜 없대? 우리가 거주하다라는 단어 세트도 많이 나오거든요. 세트 해결하다. 요즘 토익이 좋아하는 게 이거죠. 해결하다. 그죠? 뭘? 문제를. 그래서 matter 문제, problem 문제, issue 문제, 문제를 해결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어이구, 네, 빡세네요. 자, 우리 한 장 넘겨보고 이제 딱 하나 남았다 이제. 어이구, 좋네. 자, 여러분 이제 뭐가 남았냐? 동의어 문제 있네. 동의어 문제. 오케이. 동의어 문제는 옛날에는 4문제까지 나왔거든요. 5문제. 요즘 막 줄어들고 있어요. 많아야 2-3문제입니다. 줄어들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문제를 좀 더 시간을 끌겠다는 거예요. 동의어 문제가 많을수록 빨리 풀 수 있는데 요즘 토익이 동의어 문제를 줄여버리니까 다른 문제를 더 많이 읽어야 돼. 동의어는 금방 풀거든. 딱딱딱딱. 시간이 금방 푸는데 어려울 땐 좀 어렵고. 그래서 선생님이 동의어 문제 다 정리해 줬죠. 그거 좀 많이 읽어주시고. 특히 이제 우리가 주의할 사항, 동의어 문제 풀 때 내가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다 이거야. 왜냐면 우리가 잘 모르고 그리고 잘 기억이 나지 않는 2번째, 3번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문맥상의 흐름을 파악하세요. 토익은 좋아하는 게 문맥상의 흐름을 파악하는 걸 좋아하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 내지 않는 거야. 식상하잖아, 그죠? 그지? 또 여러분 틀려봐야 정신 차리지. 예를 들어서 보죠. 동의어 문제. 4개의 보기 중 지문에 언급된 단어와 완전 똑같은 뜻이 아니에요. 그죠? 가장 유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 똑같은 거 아닙니다. 문맥상 가장 유사한 거예요. 찾는 방법이 이래요. paragraph는 to라고 하면 문단이라고 해요. 문단. 첫 문단, 2번째 문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line 4라고 하면 문단에 줄이 있잖아. 첫 번째 줄, 2번째 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빨리 찾는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그래서 난 토익이 표시했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죽어도 표시 안 하더라고. 나쁜 놈들이. 그러면 더 빨리 풀 수 있는데. 찾으라고 하는 거, 찾는 연습 아셔야 돼. 2번째 문단에 4번째 줄을 찾아라, 이 말이야. 자, 문제를 볼까요, 한번? 첫 번째는 질문을 읽고 또 word 다음에 언급된 단어의 위치를 지문에서 먼저 파악한 다음에 해당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읽고 단어의 의미를 문맥에서 파악하려고 노력하시고, 세 번째는 문맥상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갖는 보기를 선택하면 돼요. 예를 들어 자, secure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여러분 secure 하면 안전한 뜻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자, 동사 원형을 쓰였어요. secure이라는 단어 뭐냐면 뭔가 확보하다라는 뜻이에요. 확보하다. So 그래서 우리는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공간을 확보하다. 저번에 이제 이 space라는 단어를 말고 좀 어렵게 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secure이라는 단어 뒤에 만약에 이렇게 spot이라는 단어나 아니면 이 venue라는 단어를 줘요. 토익에서는
야는 똑같은 장소예요. 특히 venue라는 단어 정답 잘 됩니다. 개체지라고 해서 장소, 개체지. 스팟은 장소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place 안죠 토익에서 해석이 쉬우니까. 그러면 그 공간하고 어울리는 하나씩 넣어보는 거야. 자, 1번은 confiscate 어렵네. 압수하다. 히치 얻어 타다. reserve 예약하다. connect 연결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공간을 뭐 하는 게 좋아요? 예약하다가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제일 가까운 뜻이 C번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근데 단어가 어려우면 좀 난감해지죠. A번 단어가 제일 어렵네, 그지?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의어 문제도 좀 푸는 방법 배웠고요. 자, 이제 2개 남았네. 자, 의도 파악 문제. 신토익 들어오면서 이제 의도 파악 문제가 새롭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리스닝 시간에 배웠던 거랑 똑같습니다. 이 문장이 나오는 앞뒤인데 요즘 왜 독해가 좀 어려운 건 뭐냐면 회화체 부분이 그대로 도입이 돼요. 그러니까 직독직해 해봤자 해석이 안 돼요. 회화체는. 얘네들이 무슨 주제를 가지고 여러 명이 이야기를 나눠. 1대1로 이야기 나누는 게 아니라 막 3명, 4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채팅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질문하더라도 바로 대답 안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제 문제를 푸는데 보통 어떤 문제들은 이 내용을 말하고 나서 앞에 찾으면 되거든? 근데 대화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이 사람 앞에 말하는 걸 찾아야 돼. 뭔지 알겠죠? 대화가 나왔는데 앞에 있을 줄 알았더니 앞에 안 나오면 또 앞으로 가야 돼. 이해됐어요? 알겠죠? 하나만 가면 안 돼요. 정답 안 나오면 앞으로 더 가야 돼. 자, 먼저 풀어봅시다. 무슨 질문이었냐면 먼저 문제풀이 전략은 시간대가 나와. 시간대. 그러면 시간대를 보시고 질문을 봐야겠죠. 자, 보면 질문이 14시 1분에 힐라드라는 사람이 의미했는데 just go ahead 이렇게 나와요. go ahead 아시죠? 계속 해봐라.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just go ahead 앞을 보니까 뭐라 했냐면 That long should I turn back and wait at this office? 하면서 just go ahead 하고 또 뭐라고 하냐면 make sure you meet Mr. Gupta at the arrival area. It's his first time here. 이렇게 말했어. 지금 이제 이게 채팅이다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힐라드가 처음에 대충 내용 살펴보니까 야, 너 공항으로 가는 도중이니? 응, 나 렌탈카 빌렸어.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take your time. 잘 천천히 가. 나 근데 뭐 말 들었는데 굽타 비행기가 지연됐더라고. 1시간까지 1시간 반이구나. 그렇게 오래?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면 내가 턴백 돌아와야 하나? 그리고 기다려야 하나? 사무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just go ahead. 그렇게 하면 좋지. 이렇게 말하고. 반드시 해야 돼. 그래도 네가 만나야 한다. 굽타를. 왜 만나야지? 도착 지역에 첫 번째 방문이라 잘 몰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걱정돼서.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해했잖아요. 이제 선택을 해야 돼. A. 그녀가 생각한다. 라슨이 사무실로 돌아와라. A번을 많이 찍는다. 왜냐면 문자 그대로 해석해버려. Should I turn back and wait at the office? 이렇게. A번 많이 찍어. 화자의 의도가 어려운 거야. 어렵지, 그지? B번은 그녀가 follow 따라간다. 라슨을 공항으로 나중에. 자, C번은 그녀는 원한다. 라슨이 proceed가 뭐냐면 진행하기를. S플랜 아까 배웠죠? 원래 애정했던 대로. 그러니까 이 go ahead라는 게 그렇게 해. 계속해. 이 말을. 그죠? 정답 C번으로 가야 하는데 혹시나
그냥 앞에만 읽고 대충 해석하면 A번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 화자의 의도 문제가 어려워요. 좀 더 생각을 하시고. 알겠죠? 의미를 잘 살펴야 돼.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네. 자, 마지막. 자, 문장 위치 찾기 문제. 아, 이것도 어렵죠, 여러분. 많이 풀어봤죠? 1, 2, 3, 4번을 미리 읽어보고 적절하게 매칭을 하는데 이게 파트 6의 텍스트랑 거의 비슷한 거잖아. 파트 6도 한 문장을 집어넣잖아. 근데 야는 그 많은 글 중에 집어넣어야 돼. 어떻게 하냐. 그치? 그래서 선생님도 막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지만 최대한 내용을 이해하려고 해. 토익이 어려우니까 내용을. 자, 의도 파악 문제라고 하죠. 한 문장이 통째로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어본다. 그리고 문장이 들어갈 위치의 앞뒤 내용을 예상한다. 두 번째, 주어진 문장 내의 단서를 최대한 이용하고 지문에서 예상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 주어진 문장을 같이 한번 삽입해 보는데 이 중요한 단서들이 뭐냐 봤더니 당연히 주어진 문장 내 핵심 어구, 단어들을 잘 조합을 잘 보셔야 하고 그리고 그 지문에서의 핵심 어구와 관련 내용을 찾아서 빈칸이 있는 위치에 주어진 문장 한번 넣어보는 거죠. 되게 어렵지만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문장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지시대명사를 꼭 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시나 대시나 this를 넣어요. 이 지시대명사가 뭐예요? 대명사가 대신할 때라고 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다시 언급해요. 그것만 좀 찾아도 쉬워요. 아니면 시제도 잘 고려하세요. 과거 시제면 위아래가 과거 시제 똑같이 써야겠죠? 아니면 만약에 현재 시제면 현재 시제를 썼겠죠. 그런 것들도 잘 파악해 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장소부사로 이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here이나 over there라고 하면 여기에 또는 뭐 저쪽에라고 말하기 때문에 뭘 언급한 거야? 장소를 언급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런 단서들이 나오면 장소를 언급했기 때문에 이 장소가 앞에 있는지 보면 돼. 그런 이제 단서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풀면 좀 더 쉽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문장대 연결어의 어떤 however, yet also처럼 접속부사를 좀 많이 활용해 주세요. 이제 그것을 이제 앞뒤 내용 파악할 때 되게 핵심이거든요. 그죠? 그래야 또 정답 찾을 때 쉽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잘 넣었을 때 가장 자연스러운 위치를 정답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어려워요, 생각보다. 토익에서는 잘 모르면 학생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시간 없잖아. 그냥 3번, 4번 중에 하나 찍고 빨리 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가지고, 이번 주 시험 보는 분은 그냥 3, 4번 찍어 빨리빨리 시간이 없을 때는. 아니면 여러분들이 컨디션 좋아서 잘 읽힐 때는 풀어, 그냥.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야 돼. 자, 질문 볼게요. 1, 2, 3번에 적절한 걸 넣어야 하는데 먼저 읽으라겠죠? 온라인 판매가 have been equally 동일하게 strong 강력했고 판매가 그리고 grow 성장했는데 30%나 성장했대요. 자, 여기 키워드가 뭐죠? 온라인 판매고 증가했다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시제도 한번 볼까요? have been 현재 완료였고 자, 빨리 눈으로 보는 거야. sales up, 올랐다. but 그러나 profit down, 수익이 떨어졌다. fashion retail majestica, 그죠? despite a boom, 그죠?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판매면에서 수익이 decline, 떨어지고 있습니다. 10% 지난 10개월 동안에 걸쳐서 이 스토어 판매가 상점 판매가 14%나 올랐습니다. 땡스 덕분에 세계의 새로운 프랜차이즈 상점이 두바이, 싱가포르, 상하이에 이렇게 입점을 했거든요.
자, 그러나 수익이 궁극적으로 eroded, 침식됐습니다. 침체된 거죠. 회사의 결정에 따라 그 결정사항이 뭐냐면 move, 이사할 건데 생산을 out of, 밖으로 가는 거죠. 방글라데시아 밖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예상하는데 회복을 내년 정도로 공장이 그죠? 미얀마에 있는데 gain moment 하면 이제 뭔가 다시 얻는 거죠. 추진력을 얻는 거죠. 자, 기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독직해 하더라도 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사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좀 나중에 풀어라 이런 말도 하죠. 그날따라 기사 많은데 나중에 풀면 안 되겠죠. 그냥 풀어야겠지.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정답을 생각해 보니까 그 아까쯤에 스토어 상점에서도 올랐고 온라인 상점에서도 지금 올랐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떨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왠지 올라갈 때 쭉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그 상황. 그리고 거기에 시제 뭐가 있냐면 over the past 10 months가 있었잖아요. 이게 뭐야? 지난 10개월 동안에 걸쳐서라는 현재 완료 시제 부사거든. 뭐라고요? 현재 완료 시제 부사거든. 정답은 제일 나은 게 뭐냐면 B번이죠. 그리고 뒤에 또 뭐가 나왔어? however에도 또 그러나 반전이 있는 거잖아. 올랐는디 그러나 떨어졌다 이런 것들 단서가 있는 거야. 다시 위에 단서들 봐봐. 그렇지? 지시대명사나 시제부사나 연결을 좀 보라는 거야. 시간 없을 때. 그러면 그 근처에만 대충 찍고 가버리라. 모를 줄 알겠죠? 그런 것들도 이제 가끔씩 뜨기도 하니까 그냥 아는 만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이런 강의를 제가 원래 카페 강의에 다 올려놨어요. 그죠? 그리고 후에 강의도 있어요. 다 많이 찍어놓은 엄청 한 4개 정도 찍었어요. 1시간 정도 찍어놨는데 뭐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하고 일단은 되게 먼저 보고 싶은 분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 독해 폴더에 있으니까 그거 또 강의 보시면 돼요. 또 막 편집글은 어떻게 풀고 기사글은 어떻게 풀고 강의 다 찍어놨어요. 연계 풀고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거 보고 더 많이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 2시간 동안 많이 들어서 감사하고 내일 푹 쉬시고 그리고 시험 내일 뭐 일요일날 시험 보는데 뭐 어떻게 나오는지 정리해서 드릴 거니까 뭐 쉽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험 많이 안 보더라고 이번 달은 잘 해가지고 다음 달엔 꼭 보세요 시험. 또 보는 분 있구나 앞에 오늘 신청했지. 시험 보는 사람들 오늘 가서 뭐 해야 돼요? 열공하지 마시고 특히 독해 풀지 마. 독해 풀면 머리 아파 내일 풀어야 돼. 그래서 LC 정도 한 세트 풀던가 그리고 이론 내가 틀렸던 것만 살짝 보고 파트 5, 6는 뭐다? 뭐만 본다?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좀 많이 읽고 가요. 뭐라고요? 전치사, 접속사, 접속부사 많이 읽어줘요. 여러분 단어 모르는 거 많을 거예요. 강의를 아직 안 했어. 그래, 마지막 주자 하는 건데 아쉽지만 그거 위주로 많이 봐야 점수 올라가요. 독해는 시간관리 잘하세요. 시간관리. 15분 남았습니다. 마킹 준비하세요. 5분 남았습니다. 방송 나오는데 마킹 알겠지? 뭐 우리 조교 선생님 말씀 많이 해줬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혹시나 또 한 번 더 언급할게요. 가실 때 뭐 챙겨가야 돼요? 신분증, 연필 2자루 지우개, 컴퓨터 사인펜 안 해도 돼요. 연필로만 가능해요. 신분증 꼭 챙겨가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귀 좀 열고 가세요. 문제 풀지 말고 가서는 뭐 봐요? 여러분 요점 정리한 거 쭉 읽어봐요. 근데 머리 아프면 그냥 보지마. 머리 아프니까. 그냥 환경에 적응하세요. 책상 잘 맞는지 먼저 잘 맞춰줘요. 의자랑 책상하고 불편한 문제 푸는데 힘들어요. 스피커 어디에 위치하는지 최대한 바짝 붙으려고 노력해요. 끝에 앉아도 최대한 바짝 붙으세요. 알겠죠? 스피커 가까우면 좀 더 좋대요. 가끔씩 자리가 있는데 누가 안 왔다 하면 선생님한테 부탁해요. 선생님 제가 좀 귀를 다쳐가지고 가까이 들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거짓말 쳐가지고 최대한 자리가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서 볼 수 있냐고 좀 부탁드린다고 이번 시험 잘 봐요. 좀 귀가 안 좋다고 다쳤다고 이렇게 하면 다 안 깨져. 여기에서 보냐 척이 멀리서 보냐 진짜 LC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최대한 활용하세요. 불쌍한 척하고
예,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많이 해줘요. 생각보다. 기침할 것 같으면 큰일 납니다. 막 온도 재고, 그 첫날 가면 막 소독 그 냄새가 되게 강해요. 많은 사람들이 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현기증 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거 좀 잘 고려하셔야 돼. 알겠지? 최대한 코 잘 막고, 냄새 많이 풍겨요. 생각보다 많이 풍기기 때문에 머리 아프니까 그거 좀 조심해야 돼. 특히 이 소독 냄새 맡고 막 머리 아파서 못 푼다는 친구 한두 명도 아니었어. 진짜 막 냄새 쩔어요. 거기 안 냄새 쩌니까 그 마스크 최대한 조심하시고 중간중간에 잘해야 돼요. 뭐 마스크 쓰고 뭐 힘들어. 생각보다 힘들대. 근데 그래도 많이 적응했을 것 같아. 처음 했을 때 많이 힘들었는데 적응 많이 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나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 네, 자, 여러분 잘 쉬시고 내일 대박 치시고 우리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